올라온 On Robustness and Transferability of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라는 논문인데요. 구글 리서치에서 브레인 팀이 발표했고 저자들이 많이 참여했는데 실험 위주 논문이라서 좀 편하게 들으실 것 같고 제가 실험 위주 논문들만 발표하는 것 같아서 조금 찔리는데 논문 선정한 이유는 사실 읽으면서 그렇게 큰 감동이 있진 않았었는데 좀 요즘 제가 하고 있는 연구랑 좀 관련도 있고 좀 개인적으로는 결론 부분이 오히려 이 연구자들이 적었던 이 연구의 리미테이션 부분이 되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 논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인트로덕션 그리고 프리리미너리스 먼저 소개드리고 그 다음에 이 논문의 주요 내용들인 두 가지 챕터 Analysis of Existing Robustness and Transfer Rhetoric 그리고 OOD 제너럴라이제이션 위에서 스케일이 어떤 효과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제 인트로덕션 간단하게 준비를 했는데 이 논문의 시작은 OOD 제너럴라이제이션과 트랜스퍼 러닝이 관련이 높다는 거예요. OOD 제너럴라이제이션이 작년 유립스에서부터 좀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요슈아 벤지오가 컨트리뷰트 톡에서 강조를 하면서 시스템 투 AI에 대해서 근데 생각보다 트랜스퍼 러닝이랑 관련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오리지널 디스트리뷰션이 있고 기존에 있었던 디스트리뷰션이 아니라 좀 더 시프트된 디스트리뷰션, 좀 더 변한 디스트리뷰션 아니면 좀 다른 디스트리뷰션이 있었다고 가정할 때 사실 기존에 있었던 트랜스퍼 러닝이 추구하는 러닝 패러다임은 기존에 있었던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프리트레이닝을 하고 그 다음에 시프트된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샘플이 있다는 가정하에 파인 튜닝을 한 후에 이 타겟 인바이러먼트에서 좋은 성능을 내주기 바라는 게 트랜스퍼 러닝이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도 잘 작동해오는 주요된 러닝 패러다임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OOD 제너럴라이제이션에서 목적으로 하는 것은 오리지널 디스트리뷰션에서 트레이닝을 했는데 시프트된 디스트리뷰션에서도 제너럴라이제이션이 파인 튜닝 없이 제너럴라이제이션이 잘 되는 걸 요구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OOD 제너럴라이제이션에서는 타겟 인바이러먼트에 대한 데이터가 없더라도 잘 제너럴라이제이션이 돼서 좋은 성능을 보여주길 요구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완전 totally different environment가 아닌 어느 정도는 비슷하거나 아니면 그 차이가 좀 더 구조화되어 있는 디스트리뷰션 안에서 제너럴라이제이션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트랜스퍼 러닝과 OOD 제너럴라이제이션 사이에 밀접한 관계를 바탕으로 이 페이퍼는 시작됐다고 볼 수 있고 이 페이퍼에 세 가지 컨트리뷰션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두 가지는 실험적인 컨트리뷰션 그리고 한 가지는 좀 데이터셋적인 컨트리뷰션입니다. 첫 번째 컨트리뷰션은 먼저 클래시피케이션 어큐레시 여기에서도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을 아까 저희가 좀 디스크스에서도 나왔었는데 이미지의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 클래시피케이션 어큐레시랑 그리고 OOD 제너럴라이제이션이랑 그리고 트랜스퍼런 이 세 가지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합니다. 어떤 관계가 있고 서로 어떤 예측력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컨트리뷰션은 이런 OOD 로버스트니스가 트레이닝 셋 사이즈 특히 프리 트레이닝 할 때 사용하는 unlabeled 데이터 셋의 사이즈 또는 unlabeled 데이터가 아니라 labeled 데이터 셋의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모델의 크기 또 여기서는 트레이닝 레짐이라고 표현했는데 트레이닝 스텝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트레이닝을 길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테스팅 레졸루션 특히 이미지 레코그니션 같은 경우에는 레졸루션과 관련된 이슈도 있기 때문에 이 네 가지가 어떻게 OOD 로버스트니스에 관련을 하고 있는지 실험적으로 분석을 했고 마지막으로는 조금 더 파인 그레인드하게 OOD 어널리시스를 하기 위해서 커먼 팩터에 대해서 즉 오브젝트 사이즈가 뭐 달라진다던가 어떤 물체의 위치가 바뀐다던가 아니면 이게 제가 오타인데요. 로테이션 앵글인데 어떤 물체의 로테이션 앵글이 바뀐 상황에 대해서 OOD 어널리시스를 쉽게 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소개드리기 앞서서 먼저 로버스트니스랑 디스트리뷰션 시프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From IID to OOD 슬라이드가 뭐 작년 유립스에서도 그렇고 뭐
올해 트리플 AI에서도 그랬었던 것 같고 요슈아 벤지오가 톡할 때마다 항상 들고 오는 슬라이드인 것 같은데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뭐 기존 통계학에서부터 머신러닝까지 IID 어썸션을 꼭 가정을 하죠. 트레이닝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가 IID 디스트리뷰션에서 왔다고 가정하고 저희가 트레이닝 테스팅을 하고 있죠. 또 이론적인 토대 뭐 팩 러너빌리티나 기존에 있었던 스태티스티컬 러닝 티어리나 전부 다 이 IID 어썸션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이제는 OOD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백조는 항상 흰색인데 이 까만 백조도 백조잖아요. 사람은 이게 백조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트레이닝 데이터에는 까만 백조는 없으니까 이 까만 백조를 봤을 때 이거는 완전 다른 애인데 아니면 이 블랙스완을 테스팅할 때는 IID 어썸션이 깨진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OOD 상황에서도 잘 제너럴라이제이션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되도록 만들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나가면서 점점 이런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OOD 제너럴라이제이션을 논하는 것 자체가 결국 디스트리뷰션 시프트 상황에서 얼마나 우리의 머신러닝 모델이 로버스트하게 잘 예측할 수 있냐에 대한 궁금증에 대한 답변으로 이어질 텐데요. 디스트리뷰션의 시프트를 먼저 소개를 드리면 뭐 이론적으로는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라고 봤을 때 이 XY 조인트 디스트리뷰션, 트레이닝 디스트리뷰션과 테스트 디스트리뷰션이 만약에 다르게 된다면 우리는 이 디스트리뷰션 시프트가 일어났다라고 말하겠죠. 이게 가장 좀 보편적인 디스트리뷰션 시프트의 정의이고 이러한 정의와 뭐 문제들은 클래시컬 머신러닝에서도 아주 오래전부터 다뤄져 왔습니다. 제가 이걸 조금 더 한번 분류를 해봤는데요. 근데 저희 뭐 PRCB에서도 발표가 많이 됐었는데 OOD 디텍션도 큰 연구 분야 중 하나입니다. 근데 OOD 디텍션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냐면 디스트리뷰션 시프트가 테스트 데이터셋에서 일어났는데 이 시프트가 엄청 심각해가지고 디텍션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성님이 제일 잘 아시겠지만 뭐 시파텐을 학습시켰는데 말도 안 되는 MNIST가 들어오면 이건 분명히 뭐 X든 Y든 상관없이 디스트리뷰셔널 시프트가 일어났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 시프트가 너무 심각하니까 제너럴라이제이션 이런 거 상관없이 디텍션 하자는 거죠. 이거는 지금 엄청 다른 게 totally different 데이터셋이 들어왔으니까 찾아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게 OOD 디텍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undefined answer라는 상황도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노벨티 디텍션이나 아니면 semi supervised learning에서 클래스 디스트리뷰션 미스매치 같은 프로블럼. 예를 들어서 이게 완전 같거나 비슷할 수도 있는데 X 뭐 이미지는 트레이닝 테스트든 디스트리뷰션이 거의 유사하거나 뭐 같은데 이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이 미스매치 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같은 동물 사진인데 아니면 뭐 표범이랑 사실 치타랑 거의 다르지 않은데 거의 비슷한데 이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은 다를 수 있죠. 한 개 레이블을 표범이고 한 개 레이블을 치타라면 우리는 이게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에서 이거를 찾을 수 없으니까 만약에 이 레이블을 추가하고 싶다면 노벨티 디텍션을 통해서 레이블을 추가하는 거고 아니면 이러한 상황에서 로버스트하게 학습을 한다든지 테스팅 성능 감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클래스 디스트리뷰션 미스매치 프로블럼을 좀 더 완화시켜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특히 OOD 제너럴라이제이션에서 관심 있는 건 코베리에이트 시프트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냐면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은 같은데 이 어떻게 보면 뭐 XY 마지널 디스트리뷰션, X에 대한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이 다른 상황을 관심 갖는 게 OOD 제너럴라이제이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뒤에도 이제 예시가 좀 나오겠지만 의자가 있는데 우리는 똑바로 세워져 있는 의자만 보다가 갑자기 백그라운드도 다르고 막 의자가 뒤집어져 있는 의자를 봤을 때 이 X는 완전히 달라졌지만 이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이 같거든요. 이 X든 트레이닝 X든 네, 카카오입니다. 네, 테스트 X든 어쨌든 들어오더라도 Y 레이블은 의자가 돼야겠죠. 이런 상황에서 로버스트하게 잘 제너럴라이제이션 되길 원하는 게 OOD 제너럴라이제이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OOD 제너럴라이제이션 또는 디스트리뷰션 시프트에 대해서 로버스트니스가
가 높게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서 많은 이밸류에이션 데이터셋들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테틱 데이터셋 또는 내추럴 데이터셋에서도 좀 X 데이터가 쉬프트가 일어나더라도 로버스트하게 예측을 할 수 있냐 없냐를 평가하기 위해서 이미지넷 C, P, 뭐 아니면 이미지넷 A 이거 세 개 전부 다 댄 핸드릭스라는 연구자의 페이퍼고 뭐 이미지넷 버전 2 아니면 오브젝트넷 뭐 이미지넷이나 유튜브 비비에서 로버스트 데이터셋 이런 데이터셋들이 나와 있고 뭐 요약을 하면 이미지넷처럼 완전 큰 데이터셋은 아니지만 충분히 많은 인스턴스를 가지고 있고 여러 클래스에 대해서 테스팅을 해볼 수 있도록 데이터셋들이 마련되고 많이 제한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지넷 C나 P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신테틱한 데이터셋이지만 이렇게 임의로 콜옵션을 줬을 때 아니면 이렇게 펄처베이션을 줬을 때 틸팅을 한다든지 아니면 밝기를 막 조절한다든지 이렇게 펄처베이션을 줬을 때도 우리가 학습한 모델이 이 X 지금 이렇게 보면 X는 달라지고 있는데 Y는 똑같은 이 Y와 X는 똑같은 거죠. 이것은 노란색고 이거는 파인애플 뭐 또 캣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고 이렇게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 항상 같기 때문에 이렇게 X가 어느 정도 디스트리뷰션 시프트가 일어나더라도 로버스트하게 우리 모델이 예측할 수 있냐를 평가를 하는 좋은 수단이 되고 있고요. 뭐 작년 아이클리어에서 발표됐던 페이퍼고요. 뭐 같은 저자의 아카이브 페이퍼인데 Natural Adversarial Example이라는 페이퍼에서는 이미지넷 A라는 데이터를 제공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뭐 조작하거나 이런 데이터셋은 아닌데 생각보다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가 이렇게 자연적인 상황에서도 자주 실패하더라라는 사례들이 보여지면서 자연스럽게 Adversarial Example이 됩니다. 좀 항상 모델을 학습시킬 때마다 계속 틀리는 이그젬플들을 모아가지고 이미지넷 A라는 데이터셋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이미지넷 A 같은 걸 보시면 조금 뭐 특이한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드래곤플라이가 있는데 사실 이렇게 드래곤플라이는 날아다니거나 어디 앉아 있어야 되는데 무슨 깔개 위에 있어서 사실 사람은 딱 볼 때 이 드래곤플라이에 초점을 맞추지만 딥러닝 모델이 생각보다 쉽게 맨홀 커버라고 여기 작게 보이는 맨홀 커버라고 답변을 해버린다든지 이런 이그젬플이 있습니다.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뭐 말들은 있는데 이런 이미지넷 A라는 데이터셋이 모델 아키텍처에 어그노스틱하지 않다 이런 말들은 있긴 한데 아직까지도 되게 어려운 샘플들이 들어있는 이미지넷 테스트 데이터셋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뭐 이외에도 이미지넷 버전 2도 2019년에 Do ImageNet Classifiers Generalized to ImageNet이라는 페이퍼에서 제안이 됐었는데 이미지넷 버전 2는 그냥 단순히 이미지넷이랑 똑같은 데이터셋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테스트 데이터셋만 있는 데이터셋입니다. 대신 이미지넷을 모았던 프로세스를 재현해서 새로 테스트 데이터셋을 모았는데 이렇게 데이터 컬렉팅 프로세스에 의해서 수집되는 데이터의 목적이 같더라도 그 데이터 자체가 달라질 수 있고 실제로 얘네들이 한 번 더 테스트 데이터셋을 모았더니 생각보다 많은 모델들이 11%에서 14%의 애큐러시 드롭이 일어나더라. 또 특히 이 이미지넷 버전 2에는 좀 더 어려운 이미지들이 더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렇게 봤을 때는 생각보다 우리가 이미지넷 테스트 데이터셋에 이미지넷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에 오버피팅 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한 페이퍼이고 데이터셋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브젝트넷이라는 데이터셋도 제안이 됐었는데요. 작년 아이클리어에서 뭐 오브젝트넷, 라지 스케일 바이어스 블라블라라는 페이퍼에서 제안됐는데 이 데이터셋에서는 백그라운드, 로테이션 그리고 이미징 뷰포인트가 랜덤하게 있는 어떤 클래스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들었던 예제인데 뭐 체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뒤집어진 체어가 있을 수도 있고 백그라운드가 뭐 난장판인 백그라운드일 수도 있고 이거 뭐 화장실이죠. 또 의자 모양도 좀 특이하죠. 화장실에 이렇게 눕혀져 있는 뭐 의자 아니면 이거는 의자가 아니고 뭐 티팟이고 티셔츠고 티셔츠만 보더라도 그냥 티셔츠가 딱 있는 게 아니라 또 침대에 널브러져 있는 티셔츠 이런 좀 더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에선 충분히 나올 수도 있고 사람은 되게 잘 판단할 수 있지만 딥뉴럴 네트워크가 이렇게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object recognition을 잘 못한다라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object넷이라는 데이터셋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이것도 작년 유립스인데 do image classifiers 이거는 유립스가 아니고 제가 잘못 적었는데 이건 아카이브 페이퍼인데요. Do image classifiers generalize across time 이라는 페이퍼에서는 이게 아직 억셉은 안 된 페이퍼지만 데이터셋은 많이 쓰이고 있는데 생각보다 CNN 모델이 시간에 대해서 제너럴라이제이션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보시면 이게 다 같은 이미지넷 비디오 데이터셋에서 뽑은 건데 이거 새인데 그 다음 프레임에 있는 이 새를 봤을 때는 갑자기 고양이라고 말하든지 얘는 고양인데 그 다음 몇 프레임 뒤에 있는 이 거북인데 거북이에 대해서는 리자드라고 답변을 한다든지 이렇게 생각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CNN 모델이 시간에 대한 퍼처베이션에 로버스트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셋들을 모아서 공개한 데이터셋도 존재를 하고 있고요. 이밸루에이션 할 때는 PMK 이밸루에이션이라고 어떤 앵커 프레임을 기준으로 앞뒤 K 프레임 안에서 틀렸는지 맞췄는지를 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 K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당연히 틀릴 확률이 높아지겠죠. 왜냐하면 K가 늘어났을 때 애큐레시가 높단 말은 어느 정도 일정한 타임 인터벌 안에서 컨시스턴트하게 맞췄다라는 걸 요구하는 태스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데이터셋이 OOD 제너럴라이제이션을 평가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제한되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이 페이퍼에서는 이런 다양한 데이터셋들을 좀 더 홀리스틱한 웨이로 이밸루에이션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페이퍼의 컨트리뷰션은 지금 현존하는 좀 제한되었었던 로버스트니스 매트릭과 트랜스퍼 매트릭 사이에 대한 관계를 분석을 한 거를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분석의 모티베이션은 간단한데요. 로버스트니스 매트릭들이 많이 제한되어 있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에 대한 분석은 없다. 그래서 그것 좀 궁금하다라는 게 첫 번째 모티베이션이고, 두 번째는 트랜스퍼러빌리티랑 OOD 로버스트니스가 이렇게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생각보다 이 둘 사이의 관계가 분석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거 궁금하다입니다. 그래서 바라보는 게 먼저 이건 알고 있어요. 기존 연구들에서 밸리데이션 어큐러시가 높으면 이미지넷에 대해서 트랜스퍼러빌리티가 잘 된다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건 모르는 거죠. 먼저 이렇게 산발적으로 OOD 제너럴라이제이션 매트릭들이 제한되고 있는데 얘네들 사이의 관계도 모르고 이미지넷 밸리데이션 어큐러시랑 OOD 제너럴라이제이션 사이의 관계도 모르고 트랜스퍼러빌리티랑 이거 둘 사이의 관계도 모르고. 근데 만약에 혹시 얘랑 관련이 있으면 이렇게 세 개가 다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얘네 둘이 관련이 있으면 또 이렇게 세 개 다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하겠죠. 그래서 일단 이 세 가지를 체크한 게 이 섹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익스페리먼털 세팅은 이 저자들이 실험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총 39개의 모델을 학습을 시켰고 이미지넷에 대해서, 그리고 총 23개의 로버스트니스 매트릭, PMK 여러 K들 이런 거 다 합쳐가지고 23개, 그리고 트랜스퍼 러닝 같은 경우에는 19개의 트랜스퍼 태스크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만한 모델들은 많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데 레지넷 50 아니면 이피션트넷 B0부터 B5까지, 그리고 오토어그나 에드프랍을 썼는지 안 썼는지에 따라서 여러 베리언트들이 실험을 했고, 어떻게 보면 이건 전형적인 슈퍼바이스드 러닝 모델이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 심클리어, 그리고 S4L, 세미 슈퍼바이스드 러닝, 셀프 슈퍼바이스드 러닝 페이퍼라고 볼 수 있고, 티처 스튜던트 구조를 가지고 있는 노이즈 스튜던트 모델이라고 또 추가를 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런 노이즈 스튜던트 모델은 이미지넷 데이터셋뿐만 아니라 JFD나 이미지넷을 확장한 여러 데이터셋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티처 스튜던트 구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언레이블드 데이터를 많이 사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볼 수 있고요. 또 아니면 요즘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빅 트랜스퍼에서 나온 페이퍼, 또 특히 빅 트랜스퍼에서 나온 이건 그냥 큰 모델을 학습한 다음에 큰 데이터셋을 학습한 다음에 트랜스퍼 러닝하는 게 짱이다 라는 페이퍼인데요. 이미지넷 21K 또는 JFT에서 학습한 다음에 이미지넷 파인 튜닝한 페이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비디오 데이터셋을 언레이블드 데이터로 언슈퍼바이스드 러닝으로 학습했던
비디오 인듀스드 비주얼 인베리언스 모델이란 것도 있고 아니면 제너레이티브 모델로는 빅 바이간 이 컨디셔널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학습한 다음에 이미지넷을 파인 튜닝한 시도들 총 39개의 모델 설명하는 데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네요. 모델들이 많으니까 모델들을 포함을 시켰고 그다음에 로버스트 니스 매트릭으로는 먼저 이미지넷이나 이미지넷 버전 2 오브젝트넷 같은 경우에는 애큐러시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넷 비디오 아니면 유튜브 BB 같은 경우에는 애큐러시랑 뭐 PMK 매트릭을 같이 봤고 이미지넷 C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선 P는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미지넷 C 같은 경우에는 뭐 민 크롭션 에러를 사용을 했습니다. 시베리티가 바뀜에 따라서 얼마나 틀리는 게 큰지 적은지를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랜스퍼 퍼포먼스는 BTAB라고 트랜스퍼 러닝을 위한 데이터셋이 마련되어 있어요. 총 19개의 데이터셋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1000개짜리 데이터셋을 800개, 200개 제가 오타가 많네요. 여기 1000개 이그젠플이고 800, 200 트레인 밸리데이션 스플릿을 사용해서 썼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BTAB는 총 3가지 그룹으로 나눠져 있어요. 내추럴, 또 뒤에 뭐 나올 텐데 2가지 더 그룹들이 있는데 좀 더 이미지넷을 기준으로 봤을 때 자연스러운 태스크들 아니면 좀 더 어려운 태스크들 아니면 의료나 이런 도메인처럼 전문적인 태스크들 이렇게 3가지 그룹으로 나눠놓고 우리 모델이 얼마나 잘 트랜스퍼 러닝이 잘 되냐를 보는 게 BTAB 벤치마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제일 첫 번째로 얘네들이 해본 게 이미지넷 어큐러시가 OOD 데이터에 대한 성능 예측을 할 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봤어요. 근데 결론은 이미지넷 어큐러시를 보는 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 먼저 얘네들이 제일 먼저 해본 게 이미지넷 부터 이미지넷 AC, 버전 2, 오브젝트넷 이런 여러 가지 로버스트니스 매트릭들 사이에 코렐레이션을 계산했어요. 대신 절대적인 값 차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스피어맨 랭크 코렐레이션을 써서 그 샘플 간의 등수를 쭉 매긴 다음에 등수들 간의 코렐레이션을 매긴 건데 이거 딱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엄청 놀았죠. 사실 대부분의 OOD 로버스트니스 매트릭들이 서로 코렐레이션이 엄청 높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즉 한계가 높으면 다른 것도 되게 높을 확률이 높다는 걸 말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코렐레이션 매트릭스에 이미지넷이 들어가 있어요. 그 말은 이미지넷 어큐러시가 높으면 나머지 애들이 높을 수 있다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되게 신기하게 전체적으로는 스피어맨 코릴레이션이 0.9 정도 됐고 특히 이미지넷 밸리데이션 어큐러시랑 다른 것들이랑 보면 다 0.84에서 0.93까지 매우 높은 코릴레이션을 보여준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미지넷 밸리데이션 어큐러시가 높은 게 로버스트니스를 보장할 수 있는 좋은 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사실 개인적으로도 봤을 때 이건 OOD 디텍션 얘기였지만 기본적으로 OOD 디텍션 할 때 애큐러시가 높으면 100%에 가까워지면 OOD 디텍션도 잘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결과들도 좀 많이 저도 경험적으로 많이 봤던 상황.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어떤 걸 해보려면 사실 이렇게 보면 이미지의 애큐러시가 다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면 이 애큐러시를 제외하고 그 안에 있는 구조를 좀 보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먼저 2가지를 해보는데 첫 번째로는 이 이미지넷 어큐러시를 X로 놓고 나머지를 Y로 놓은 다음에 리니어 리그레션을 학습시켜봐요. 그럼 어떻게 한 리니어 라인이 피팅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 이미지넷 어큐러시가 얼마나 그 전체 베리언스를 설명하는지를 봤는데 SSR을 본 거겠죠. SST는 SSR 플러스 SSE 할 때. 근데 75.2%의 베리언스가 이 이미지넷 어큐러시에 의해서 설명되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각각의 그 안에 또 새로운 구조들이 있겠지만 생각보다 4분의 3 정도의 베리언스는 이미지넷 어큐러시에 의해서 설명을 할 수 있더라라는 실험 결과를 좀 재밌는 실험 결과를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다면 안 될 테니까 어떤 걸 해보냐면 그러면 나머지는 뭐냐가 궁금해서 각 로버스트니스 매트릭에 이 이미지넷 애큐러시를 빼줘요. 그럼 이제 레지듀얼이 나오겠죠. 그럼 이 레지듀얼 샘플들이 나올 텐데 얘네들 가지고 PCA를 돌려보는데 봤더니 프린시펄 컴포넌트 어널리시스 했을 때 첫 번째 가장 라지스트 컴포넌트를 제외하고는 생각보다 의미가 없더라. 널 디스트리뷰션은 이 로버스트니스 매트릭을 섞어서 널 디스트리뷰션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볼 때 이렇게
좀 임의로 랜덤 퍼뮤테이션한 널 디스트리뷰션을 만들어주고 이때 나오는 결과 대비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가지고 얼마나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건데, 보면 널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유의한 게 한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뭔가 이밸류에 그 로버스트니스 매트릭의 연관성이 되게 높은데 이미지넷 애큐러시를 제외했을 때 한 75%의 정보는 날아가고 그 남은 25%의 정보 안에서 유의미한 프린시플 컴포넌트가 하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거가 서로 영향을 미치는데 연결을 할지는 아직 모르지만 생각보다 다양한 요소들이 서로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않더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보면 그러면 이미지넷 어큐러시를 넘어선 새로운 뭔가가 없는 거 아니야 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러면 이런 로버스트니스 매트릭이 모델들을 구분할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테스트 할 때 매트릭을 사용하는 게 모델 셀렉션 하려고 쓰는 건데, 어떤 매트릭의 목적 자체가 어떤 디자인 초이스에 대한 가이드를 내리기 위한 거고, 그걸 내릴 수 있으려면 서로 다른 모델 클래스들을 분류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버스트니스 매트릭이 그러면 이미지넷 애큐러시를 넘어서 의미를 가지려면 어쨌든 이렇게 모델들 사이에 분류를 할 때 도움을 줘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미지넷 애큐러시를 인풋으로 저희가 여러 클래스에 대해서 이미지넷 애큐러시랑 로버스트니스 매트릭을 다 뽑아놨을 테니까 이 두 가지를 인풋으로 주고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돌려서 이 여러 모델 클래스들 노이즈 스튜던트인지 이게 어큐러시에 따라 나오겠죠. 또 모델 군에 따라 나오겠죠. 이거를 맞출 수 있는지를 봤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미지넷 어큐러시만 인풋으로 사용을 해서 일단 성능을 뽑아보고, 그 다음에 로버스트니스 매트릭을 추가했을 때 이렇게 어떤 모델에서 왔는지를 예측하는 성능이 오르는지 내리는지를 봐서, 만약에 로버스트니스 매트릭을 인풋으로 더 추가해서 썼더니 이 모델 클래스를 맞추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면 어쨌든 로버스트니스 매트릭 자체가 이미지넷 어큐러시를 넘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고, 이걸 추가해줘도 이거랑 정보가 거의 같으면 이 클래스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더 안 될 거잖아요. 그러면 뭐 도움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성능을 뽑았더니 나온 결과가 아래와 같은데요. 둘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래프이고, 첫 번째를 먼저 초점을 맞춰서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게 relative improvement예요. 즉 이미지넷 하나만 인풋으로 썼을 때보다 이 모델을 예측하는데 나오는 정확도가 얼마나 상대적으로 늘었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한 0.1%가 아니라 10% 정도, 아니면 맥시멈 30% 정도 느니까 별로 안 는다라고 말하는데, 제 생각에는 충분히 많이 는 것 같거든요. 유튜브 비비 이런 거. 근데 보시면 되게 재밌는 거는 이 이미지넷 버전 2부터 이미지넷 C 다 C고, 이거 다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이미지넷 A도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지넷 베이스드 모델들, 또 이미지넷 사실 비디오도 사실 이쪽에 있는데, 이쪽에 있고 탑 1을 못 집었는데, 이렇게 이미지넷 베이스드 데이터셋은 생각보다 도움이 되더라도 큰 도움이 안 되고, 이 유튜브 비비는 데이터셋의 소스가 좀 다르거든요. 사실 오브젝트넷도 다르긴 한데, 이렇게 오브젝트넷이나 유튜브 비비같이 서로 다른 것들은 그래도 위쪽에 도움이 그래도 되더라라는 인포메이션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그림에 이제 이미지넷 어큐러시에 두 가지 매트릭 추가했을 때 얼마나 임프루먼트 되는지 보는 건데요. 여기서 한 개만 추가했고, 뭐 두 가지 추가하면 이때보다 더 늘어나긴 하는데 큰 변화의 양상은 없어요. 보시면 오브젝트넷은 어떤 걸 추가하더라도 다 좋은 성능, 좀 더 가장 높은 성능 보여주고 있고, 뭐 유튜브 비비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준수 이렇게 검정색이 별로 거의 없게 높은 성능 보여주고 있고, 이쪽 애들은 좀 검정색이 많고, 이런 것들을 봐서 뭐 결론적으로는 뭐 비디오나 아니면 이미지넷이 아니라 다른 데이터셋에서 가져온 애들은 그래도 이미지넷 애큐러시를 넘는 의미가 좀 더 있더라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그러면 로버스트니스랑 애큐러시랑 관련이 있는 것도 알았는데, 그럼 트랜스퍼러빌리티랑은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얘네들이 확인을 해봤는데, 즉 그냥 이미지넷 어큐러시랑 트랜스퍼
트랜스퍼러빌리티, 트랜스퍼 러닝 했을 때 성능 둘 사이에 플랫을 그려봐요. 그려봤더니 이렇게 되게 리니어하게 잘 찍히고 흥미로운 점은 이미지넷은 저는 사실 이거 보고 그래프 잘못 그린 거 아닌가 했는데 거의 정말 유사한 정도로 뭐 오더링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페이퍼에는 나와 있진 않은데 얘네들이 어떤 짓을 해보냐면 이렇게 너무 유사하니까 또 R-스퀘어도 한 0.73 정도로 잘 나오니까 로버스트니스의 이미지넷 애큐러시를 뺐을 때 R-스퀘어는 얼마나 나오지? 했는데 한 0.12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걸 봐서 결국에 로버스트니스도 이 이미지넷 애큐러시랑 트랜스퍼러빌리티랑 원래 관련이 있었고 로버스트니스도 이미지넷 애큐러시랑 관련이 있다고 우리가 밝혔는데 자연스럽게 로버스트니스도 트랜스퍼러빌리티에 관련이 생기긴 하지만 사실 이 이유가 대부분 이미지넷 애큐러시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 실제로 로버스트니스가 트랜스퍼러빌리티에 어떻게 보면 독립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거의 없더라 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이렇게 결과를 보고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는데 다시 한번 뭐 생각해보면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트랜스퍼 러닝에서 요구하고 있는 거는 인트로덕션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새로운 환경에서 얼마나 빨리 어댑테이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이 로버스트니스는 새로운 환경에서 얼마나 조금 다른 새로운 환경에서 얼마나 로버스트하게 잘 제너럴라이제이션 되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생각보다 이 두 가지가 직접적인 관련은 없고 독립적인 관련은 없고 직접적인 관련은 거의 이미지넷 애큐러시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더라 라는 좀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조금 더 딥한 미닝을 생각을 해보곤 있는데 논문에도 안 적혀 있기도 하고 로버스트니스를 평가한 데이터셋과 뭐 트랜스퍼러빌리티를 평가한 데이터셋 자체가 또 다르기 때문에 뭐 페어하다고 말할 수 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네들이 그 트랜스퍼 러닝 자체도 이렇게 내추럴 또 스페셜라이즈드 스트럭처드라는 좀 태스크 아래쪽으로 갈수록 태스크가 뭐 의료 도메인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뭐 디텍션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어려워지는 데이터셋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데이터셋을 그룹으로 나눠 가지고 성능을 보고 있는데 보시면 되게 재밌는 게 이 스피어맨 코렐레이션을 봤을 때 내추럴한 데이터셋 어떻게 보면 이미지, 뭐 C10 이런 데이터셋으로의 트랜스퍼 러닝은 다 코릴레이션이 높게 나오는데 이런 스페셜라이즈드나 스트럭처드한 태스크, 좀 더 트랜스퍼가 어려운 태스크에서는 사실 관련이 거의 없게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럽죠. 왜냐하면 이 OOD 로버스트니스는 그래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X는 다르지만 조금 다른 우리 상식 안에서 다른 애들이니까 어떻게 보면 예측 가능한 결과긴 한데 어쨌든 챌린징한 트랜스퍼 태스크랑은 릴레이션이 거의 없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뭐 이미지의 어큐러시 자체도 이제 트랜스퍼 러닝 난이도가 어려워짐에 따라서 관련도가 낮아지는데 그래도 좀 재밌는 거는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애큐러시보다 더 의미가 없어져요. 그런 것들을 얘네들이 재밌는 결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실험적인 분석은 OD 제너럴라이제이션에 스케일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봤습니다. 스케일이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먼저 데이터, 모델, 그리고 트레이닝 스텝스, 그리고 레졸루션, 이미지 레졸루션 이 네 가지에 대한 스케일을 볼 수 있습니다. 트랜스퍼 러닝 퍼포먼스가 사실 뭐 데이터가 많고 모델이 크고 오랫동안 학습하면 하고 또 뭐 인풋 레졸루션은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레졸루션 잘 조절해주면 성능 높아진다고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 그러면 트랜스퍼 러닝이랑 OD 로버스트니스도 관련 있으니까 이 네 개도 OD 로버스트니스에 연관이 있지 않을까? 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트랜스퍼러빌리티, 뭐 이미지넷 어큐러시, OD 제너럴라이제이션 있고 이 네 가지 있을 때 이미지넷 어큐러시에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 영향을 뭐 둘 다 미칠 수 있겠죠. 만약에 뭐 unsupervised 러닝을 하지 않으면 뭐 모델 아키텍처를 무조건 항상 키울 수는 없으니까 뭐 G파이프 이런 페이퍼도 있긴 한데 뭐 안 되는 케이스도 많이 저희 눈에 보이니까 근데 트랜스퍼러빌리티에는 이 네 가지가 항상 도움이 됐어요. 그러면은 OD 제너럴라이제이션은 잘 될까? 안 될까? 궁금증이 있어서 실험한 게 이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갑자기 눈 아픈 그래프가 나오는데 사실 내용은 크게
복잡하지 않거든요. 여기에서 먼저 봤던 거는 모델 사이즈, 그리고 트레이닝 스텝 사이즈, 이것도 스텝인데 트레이닝 셋 사이즈, 그리고 트레이닝 스텝,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본 거예요. 먼저 이 첫 번째 결과는 레지넷 101 그리고 타임스 3 with 채널 수를 3배로 했었던 아주 큰 CNN 모델이라고 볼 수 있고, 지금 보시면 각각의 그림마다 이렇게 1 million, 뭐 5 million, 뭐 13 million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이미지넷 21K 데이터셋에서 서브 샘플링 해가지고 트레이닝하는 데이터셋 크기를 좀 조절을 하면서 데이터셋을 많이 쓰면 쓸수록 어떻게 로버스트니스가 변하는지를 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종류만 다르니까 일단 이 이미지넷 A만 가지고 보시면, 일단 엄청 큰 모델에서 데이터셋이 별로 없는데 트레이닝을 뭐 많이 하면 당연히 큰 뭐 영향은 없는데, 이제 데이터셋 사이즈가 커지면 이 데이터셋들을 잘 학습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로버스트니스도 좋아지고, 이와 함께 뭐 트레이닝 스텝을 늘려줘도 로버스트니스가 좋아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경향들을 모든 OD 제너럴라이제이션 데이터셋에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전부 다 모델 사이즈를 키우고 트레이닝을 오래 했을 때 성능이 다 좋아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물론 데이터셋이 작은 상황에서 성능 학습을 오래 하는 거는 뭐 좋아지고 나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데이터셋이 많고 트레이닝을 오래 하고 또 모델을 큰 걸 쓰면 로버스트니스는 항상 좋아지더라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얘랑 비교한 건데요. 이거는 레지넷 101을 안 쓰고 레지넷 50을 썼을 때예요. 레지넷 사이즈가 모델 사이즈가 줄어들었을 때 이때 케이스랑 성능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를 본 건데, 보시면 일단 데이터셋이 크고 뭐 트레이닝 스텝을 늘렸을 때 성능이 좋아지는 거는 맞는데, 생각보다 성능 좋아지는 폭이 그렇게 뭐 좋지 않다고도 볼 수 있고, 뭐 잘 안 되는 이제 케이스가 좀 늘어나죠. 예를 들어서 데이터셋 이렇게 늘리고 트레이닝 오래 하더라도 성능 떨어지는 구간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라지 스케일 모델을 쓰고 데이터셋도 엄청 많고 트레이닝을 엄청 오래 하면 일단 로버스트니스는 좋아지더라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본 게 인풋 레졸루션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것도 작년 유립수에서 나왔는데 Fixing the Train Test Resolution Discrepancy라는 페이퍼에서 이야기했던 거는, 우리가 데이터 어규멘테이션을 할 때 랜덤 크롭 이런 걸 쓰는데 트레이닝 할 때랑 테스트 할 때는 달라가지고 이 레졸루션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트레이닝 할 때 우리가 랜덤 크롭 한 다음에 얘를 2, 4로 맞춰주죠. 이 사이즈를 해주죠. 테스트 할 때는 이런 랜덤 크롭을 안 하고 센터 크롭을 2, 4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크롭된 이미지를 비교해보면 이 오브젝트 크기가 엄청 차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차이 나는 오브젝트의 크기가 성능 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를 봐서 둘 중 하나를 하자. 예를 들어서 이거를 그냥 작게 만들면 되고 트레이닝 할 때 작게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은 테스팅하는 애를 확 키우면 이렇게 이제 오브젝트 크기가 같아질 거 아니에요. 이 두 가지로 해결을 할 수 있다고 말한 게 이 뭐 픽스레즈라는 방법이 실린 페이퍼인데요. 두 번째로 이렇게 그냥 테스트 사이즈 키우는 거는 그냥 키운 다음에 돌리면 되고, 트레이닝 사이즈 줄이는 얘기는 항상 먼저 줄이진 않고 먼저 학습한 다음에 이렇게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테스터 크기에 맞춰가지고 파인 튜닝을 한번 해주면 성능이 좋아진다라는 페이퍼. 이렇게 이미지 레졸루션, 오브젝트 레졸루션 자체가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얘네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봤더니 서로 다른 모델들이고, 여기에서는 이미지넷 A랑 오브젝트넷에 대한 성능만 나와 있었는데, 이 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파인 튜닝 하지 않고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파인 튜닝하는, 레졸루션 바꿔서 파인 튜닝하는 게 아니라 그냥 테스트 데이터셋 중에 어떻게 레졸루션 바꿔야 제일 잘 나오는지를 체크한 거고, 픽스레즈는 트레이닝 데이터셋 한번 학습하고 나서 테스트에 맞춰가지고 레졸루션 바꾼 다음에 파인 튜닝 한번 더 한 모델인데요. 어떤 방법을 쓰던지 간에 그냥 레졸루션을 사용하지 않은, 레졸루션을 컨트롤하지 않은 경우보다 항상 이미지된 A나 오브젝트넷의 성능이 좋아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런 레졸루션을 건드려주는 게 이미지넷 어큐러시가 한 1, 2%밖에 안 좋아지는 건데, 여기에서 보시면 한 10% 좋아지거든요. 딱 10%. 여기에서 한 맥시멈 10%인데
한 10% 좋아지는 걸 봐서 생각보다 로버스티니스에 미치는 영향이 레졸루션이 크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성능 높은 데서 1, 2% 올리는 거랑 낮은 데서 10% 올리는 거랑 거의 뭐 같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해석할 건가까지 생각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긍정적인 영향을 보여주더라 라는 실험적인 결과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트레이닝 데이터 사이즈, 모델 크기, 뭐 트레이닝 스텝 늘리는 게 좋고 인풋 레졸루션도 뭐 테스트 데이터셋에 맞춰가지고 조절해주는 게 좋더라. 디스크리펀시를 없애는 게 좋더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은 얘네들이 좀 더 파인 그레인하게 분석을 해보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오브젝트 로케이션이나 사이즈나 로테이션 이런 것들이 기존에 있었던 데이터셋들의 내용들인데 이런 거를 각 축마다 좀 더 엄밀하게 분석하고 싶은데 라지 스케일에서 이런 거를 구분해서 같은 코알라 이미지인데 같은 코알라가 로케이션만 다르게 찍힌 거는 뭐 얻을 수도 없고 뭐 같은 코알라가 뭐 크기가 막 다른 거는 얻을 수도 없고 뭐 같은 코알라가 막 360도로 도는 이미지를 거의 구할 수 없으니까 좀 스케일러블하게 신테틱한 데이터셋을 만들어보자 하면 라는 의미에서 오픈 이미지에 시멘틱 마스크가 있으니까 오픈 이미지 시멘틱 마스크를 이용해가지고 일단 오브젝트를 이렇게 딱 따온 다음에 얘네들에서 인터넷에서 구한 배경사진에 그냥 갖다 붙입니다. 이렇게 붙이게 되면 저희가 이제 사이즈, 크기도 조절할 수 있고 로케이션도 조절할 수 있고 로테이션도 조절할 수 있는데 이렇게 신테틱 데이터셋이지만 이렇게 잘 조절해가면서 사이즈, 로테이션을 좀 엄밀하게 파인그레인하게 분석을 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방법도 제안하고 분석한 결과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냥 아무 배경에 가져다 붙이니까 이 타조를 뭐 바다에 보내버린다든지 이렇게 해변에 보내버린다든지 이런 뭐 탑도 여기저기 붙인다든지 토스트기 그냥 아무 하늘에 던져버린다든지 근데 사람은 이거 하늘에 있어도 토스트기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고 싶겠죠. 여기 바다에 떨어지는 토스트기도 토스트기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얘네들이 마지막으로 수행한 게 모델 사이즈와 데이터셋 사이즈에 따라서 오브젝트 로케이션에 대한 로버스티니스가 어떻게 바뀌는지 실험을 했습니다. 보시면 조금 그림이 처음 보면 저도 이해가 힘들었었는데 일단 노멀라이즈를 얘네들이 한번 했고 어큐러시들은 이 그리드가 의미하는 게 이미지에서의 오브젝트 위치예요. 센터 위치라고 보시면 될 거 같고 얘네들이 그래서 이 오브젝트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리드 쪼갠 다음에 이 그리드를 옮겨가면서 어큐러시를 측정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컬럼이 의미하는 거는 베스트 어큐러시랑 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00이 제일 좋은 거고 0이 안 좋은 거겠죠. 그럼 당연히 가장자리의 로케이션 하면은 뭐 이미지 자르고 난리가 날 테니까 성능이 안 좋아지는데 가운데에 있으면 성능이 제일 좋아요. 여기에서도 뭐 모델 크기를 키우더라도 가운데 있는 게 성능이 좋아요. 그 다음에 해본 게 이제 데이터셋 사이즈를 키워봐요. 데이터셋 사이즈를 키워보면서 학습한 모델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고 이 두 번째, 세 번째 칼럼에 있는 그림은 이 첫 번째 칼럼에 있는 거랑 차이를 의미를 하는데요. 보시면 데이터셋, 우리가 학습하는 데이터셋 사이즈를 키운 모델은 그냥 더 많은 레이블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한 프리트레이닝한 모델을 보면 이렇게 파란색이 뜬다는 거는 기존 여기에서 성능이 많이 올라갔다는 거거든요. 보시면 이쪽 성능이 되게 안 좋았었는데 이쪽 성능이 확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죠. 여기에선 좀 떨어지기도 하는데 이거는 뭐 논문에서도 어물쩡 아까 성모님께서 말씀하신 좀 어물쩡 별로 언급은 하진 않고 좀 나빠지는 것들이 소량 있긴 있지만 조금 나빠지는 것들 대부분 이렇게 바운더리 성능이 안 좋았었는데 이쪽 성능들이 확 좋아지더라. 그래서 오브젝트 로케이션에 대한 로버스트니스가 전반적으로 증가하더라. 모델 사이즈를 키울수록 그리고 데이터셋 사이즈를 키울수록 라는 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재밌게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데 재밌게 봤었던 당연하진 않은데 놀랍진 않은 결과지만 재밌게 봤던.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로테이션이랑 사이즈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봅니다. 그래서 먼저 로테이션과 사이즈를 여러 로테이션에 대해서 그리고 작은 데이터셋 사이즈에서 학습한 모델을 뭐 모델별로 이렇게 쭉 분석을 해 놓고요. 그 중에 로테이션 이 첫 번째 라인 중에 가장 성능이 높은 로테이션 앵글을 100이라고 잡고 나머지는 이렇게
상대적인 값에 얘네들 표현을 해놨습니다. 여기에서도 가장 사이즈가 어큐러시가 잘 나오는 사이즈를 100으로 잡고 상대적인 거, 100으로 잡고 상대적인 거 보시면 에어리어의 100%, 이미지가 엄청 컸을 때 되게 잘 된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어차피 뭐 뉴런넷이 딥하다면 오브젝트 크기가 좀 큰 게 이미지 레코그니션에서는 유리하겠죠. 결국에 리셉티브 필드는 점점 넓어질 테니까. 근데 보시면 이제 데이터셋 사이즈를 키워봤을 때 이제 첫 번째 줄에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고 있는데요. 얘네들이 하는 말은 이렇게 좀 데이터셋이 모델 크기가 작을 때는 이렇게 뚜렷한 경향은 없는데 모델 사이즈를 키웠을 때는 이제 데이터셋 사이즈를 늘리면 늘릴수록 이 파란색이 점점 많아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말은 기존의 100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얘네들이 부족한 애들이 성능이 점점 좋아져가지고 이쪽 마지막 라인으로 갔을 때는 거의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에 가까워진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로테이션에 한해서는. 그래서 결국에는 모델 사이즈가 크고 큰 데이터셋 사이즈를 사용할 경우에는 뭐 로테이션에 대해서도 인베리언트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이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사이즈에 대해서도 이거를 얘기하면서 얘네들도 유니폼에 가까워진다. 사실 이거 아래쪽 라인 보면 뭐 유니폼에 가까워지거든요. 사실 수치적으로 보면 얘는 늘었고 좀 늘었고 80대 있던 애가 좀 줄어들었으니까 뭐 100인 애를 빼버리면 거의 유니폼에 가까워진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얘네들은 이제 성능이 안 좋아진 거라서 좋은 게 아닌데 그래도 유니폼에 가까워지더라. 성능은 안 좋지만 로버스트는 해지더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여기서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거는 데이터셋 사이즈를 키우고 그래도 어느 정도 모델 사이즈를 키웠을 때는 로테이션과 에어리어, 오브젝트 사이즈에 대해서도 성능이 좋아지더라, 로버스트니스가 좋아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까지가 사실 실험 결과고, 결론을 내리면 제가 줄글로 적어버렸는데 결국에 얘기하는 건 OOD 제너럴라이제이션 그리고 트랜스퍼러블 두 가지가 엄청 연관성이 있는데, 사실 이 둘의 직접적인 연관은 이미지넷 애큐러시에 거의 기반을 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물론 잠시만요. 그리고 순서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모델 그리고 데이터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뭐 당연히 이미지넷 애큐러시가 커지니까 이 관계에 의해서 트랜스퍼러빌리티랑 로버스트니스도 좋아집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의미가 없냐라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아까 실험 결과를 보면 완전 모든 걸 다 설명을 해주고 있진 않거든요. 그리고 사실 관계적으로는 그럴지 몰라도 갭 자체는 이미 존재합니다. 즉 이미지넷 애큐러시는 뭐 탑5 애큐러시가 거의 100%에 가까운데 OOD 제너럴라이제이션이나 트랜스퍼러빌리티는 성능이 그 정도로 나오진 않거든요.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OOD 데이터에 대한 퍼포먼스 갭은 존재하고 이걸 어떻게 메꿀 것인지 뭐 스케일이 항상 정답은 아니다. 여기에서는 스케일을 키워서 이미지의 애큐러시를 늘린다면 뭐 OOD, 로버스트니스와 트랜스퍼러빌리티를 채울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뭐 다른 여지들도 많기 때문에 스케일이 항상 정답은 아니다. 다른 이 갭을 줄일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충분히 많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사실 저는 그 다음 문장이 가장 인상 깊었는데, 사실 이 결과들을 보면서 그렇구나, 뭐 의미가 있다라고 보긴 했지만 전 네 번째 문장에 엄청 동감을 했는데, 뭐 데이터셋 사이즈를 키우고 모델 사이즈를 키우고 엄청 학습하는 게 로버스니스를 뭐 증가시킬 수는 있겠는데 사실 그 증가의 폭이 엄청난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로버스니스에 있는 모든 문제를 막 해결해버리고 이 정도는 아니고 절대적인 성능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아까 이미지넷 A 성능만 보더라도 그래봤자 50%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 갈 날이 많은데 이런 스케일을 기반으로 한 트랜스퍼 러닝을 사용하는 게 좋은 방식이긴 한데 숏텀으로 좋은 방식이다. 즉 이게 전혀 프랙티컬하지 않은 방식이기 때문에 뭐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스케일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어떻게 제너럴라이제이션을 시킬 수 있고 어떤 요소들을 가지고 이걸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을 좀 더 깊게 해야 된다라는 깨달음으로 저는 좀 봐가지고 재밌게 봤고, 뭐 이외에도 엄청 큰 모델이 아니라면 뭐 uncertainty estimation을 잘 할 수 있는, 잘 quantify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
그리고 라지 모델에서는 잘 안 되는데 라지 모델에서 잘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도 할 수 있다. 라는 거를 뭐 리미테이션과 컨클루전으로 말하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